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독서의 목적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해주고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획한 그 책이 되는 그런 엔드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는 시간, 이 오는 날이 하필이면 추워가지고 저도 조금 더 예쁘게 봄 기운을 좀 흉내내고 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겨울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는 이 시간 시작하면서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물건을 만날 때 처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인상은 좋아야 할까요? 네, 좋아야 하죠. 네, 반드시 좋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으면,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도 있고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가 좋아요.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귀한 어떤 인상,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거나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느끼게 되면 몰입하게 돼요. 집중하다 보면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왜 첫인상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 꼬마 아이들이 태어나서 책을 만나게 될 때 그 책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에 대한 경험이 나쁘면 그 아이는 책을 싫어한단 말이죠. 엄마가 너무 과하게 권하거나 너무 어렵게 지도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책의 좋은 장점을 맛보기도 전에 아이들은 책을 거부하는 아이가 될 것이에요.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원에서 책 좋아하나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네. 개개인이 다르고, 네라고 대답해.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이제 문도 닫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못지않은 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독서가 뭔지를 아시는 원들의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3월부터 엔드북 교육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진주에 계신 이 대표님도 이렇게 많은 교사분들과 많은 원들을 함께 엔드북의 교육 현장으로 같이 초대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이 책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엔드북을 보고 어렵다라느니 이게 뭐지? 라고 많이 생각하시고요. 고생했겠다 만드느라고 이렇게 인사를 듣게 되고요. 책을 잘 알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바로 내가 찾은 책이었어.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정말 내가 찾은 책이었어. 난 이런 거 하고 싶었어. 많은 거 말고요.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권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엔드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인상처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처음 만나는 시기에 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북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짚어가기 전에 잠시 유아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것이 좀 미숙하죠. 우리 꼬마 아이들은 신체적인 발달도 미숙하고요. 인지적인 발달 과정도 늦고 어렵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의사소통을 하게끔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의 어떤 그 건강 영역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이다 보니까 5가지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해서 풀어달라고 교육부에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미숙한 우리 아이가 책이라는 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책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저 이게 딱딱하고 뭔가가 팔랑거리고 만져봤을 때 딱딱하면서 차가우면서 그냥 그런 거, 어쩌다가 시각이 튀어서 봤을 때는 색깔이 너무 예쁘기도 하다, 이런 정도지 그 속에 담고 있는 어떤 귀중한 메시지는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3살 정도가 되기 전에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답니다. 그 아이들은요 사실은 말기가 어두운 거죠. 그 보는 장면, 소리 이런 거는 인지를 하는데 금방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들을 연결하는 능력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6세가 되더라도요. 기승전결의 흐름을 가지고 스토리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책은 그저
놀이일 뿐이에요. 놀이 도구의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엔드북은 그런 취지로 놀이의 도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 책을 지도하실 때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지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엔드북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드북은 놀기 위한 도구입니다. 엄마들이 책을 사주는데요. 책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도 지금 다 거의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비싸게 주고 산 책, 또 책은 고정관념 속에서 찍거나 만지거나 낙서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걸로 아이들한테 접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 책이 버거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책에 대한 충분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재미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엔드북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라고 만든 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엔드북에 대한 자료를 넘겨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독서라는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저를 잠시만 소개를 앞에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하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독서를 한 경력이 꽤 오래돼요. 한 17년 이상을 하고 있고요. 어른들을 이렇게 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보시면 독서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그 독서 속에 담고 있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공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방법들로 주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가와 독자가 주제를 공유하는 것,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독자가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 독자는 또 나중에 크면은 비판하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제를 공감하게 되고요. 그 주제를 내면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독서다 이거죠. 예, 이런 목표로 출발을 해서 엔드북을 만들게 된 취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독이라는 게 뭐냐면 웃기죠. 우리 꼬마애들이 뭘 그렇게 정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정독은 너무나 많은 책을 한꺼번에 아이들한테 공급해서 그 아이들이 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권의 책이라도 차근차근 훑어가자는 목적으로 정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엔드북은 한 달에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엔드, 쌍둥이라는 책인데요. 두 번째 책과 마지막에 책 읽는 피카소라는 것을 4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게 되겠죠.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독자가 알아야 되는 작가가 말하는 주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냐는 나중에 구성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 자체가 즐거운 놀이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즐겁고 흥미롭고 하는 작업들이 반복이 되면서 쉽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독서에 대한 좋은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엔드북을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드북이라는 용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글자 처음 보셨죠? 네. AENDBOOK 사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AEND.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세 개로 풀어놨죠? 이해하기 쉽죠? AND 그리고 END 끝. 그래서 과정과 독후 학습지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책이 됩니다. 하나는 원본이고요. AND 요거는
중간 과정지예요. 2주차, 3주차에 하게 되는. 나머지 요거는 마지막 도프 활동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동화 교재 구성 및 목표가 나오는데요. 구성은 우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5세도 그렇고 6세도 7세도 다 우화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 우화 속에서 저희는 인성을 찾아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거나 배려해야 한다거나 서로 협동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하고요. 엄마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또는 엄마들이 원하는 욕구를 담아서 한글 학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주지 않아요. 갖고 놀아야 될 교재인데 아이들이 학습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가볍게 갑니다. 원에서는 5세, 6세, 7세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저는 엔드북을 만들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아이가 5세 이꼴 1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벼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짧은 구에서 시작해서 짧은 문장을 맛보게 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 엔드북이라는 거예요. 자, 특징 보시면 1번 인성 덕목을 주제로 했다는 거, 누리과정에 맞추어 구성했다는 거, 세 번째는 아이들의 표현 본능을 충족했다는 거, 네 번째는 한글 학습을 목표로 했다는 거. 1번, 2번은 우리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주제예요. 책을 가지고 했을 때. 3번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고요. 4번은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 관한 것을 누리과정에 맞추어서 구성을 한 책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재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일일이 책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왔는데 왼쪽에 있는 이 책 한번 보시면 이게 원본이에요. 마음동화라고 찍혀 있고 사자의 털가죽을 쓴 당나귀 원본 표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마음동화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게 엔드북. 여기에 지금 찍혀 있죠. 이게 7세용이에요. 보라색. 이 책은 지금 찍혀 있지 않지만 4월부터 나오는 교재에는 요 7세는 별이 3개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하얀 별 3개, 2단계는 별 2개, 5세는 별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마지막 피카소 이북이 됩니다. 이 이북은 여기 보시면 제목을 쓸 수 있도록 비워뒀어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3주 동안에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나만의 그림책처럼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본의 내용 보겠습니다. 글자가 제법 많죠. 글이 길어서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기에도 벅찰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글은 깁니다. 두 번째 과정에 A북을 보시면 글이 좀 줄여 있고요. 여기서 뭔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해서 아이들이 미술 영역을 겸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책 읽는 피카소 부분은 말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글 쓰고 싶어요 라는 3가지 영역, 언어 영역 3가지를 가미를 해서 가볍게 원본에서 쭉 한 달 동안 완성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워크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부담을 줄여드려야겠죠. 선생님들에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긴 글을 오랫동안 읽어줄 수 없고요. 저는 아까 엔드북은 정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정독은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고안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잘 몰랐어요. 저는 고학년들,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렵게 지도하는 걸 몰라서 편리한 도구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 3월 교재에 5세, 6세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원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는 앱으로 받으시면은 입력을 해서 우리 각자 반에서 5세, 6세 원본의 동화 내용을 동화 구연 선생님이 들려주는 거 읽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읽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7세는 QR코드가 없어요. 저희가 미리 샘플을 먼저 만들어 보느라고 먼저 찍었기 때문에 없지만 저희 북큐레이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모든 동아구연의 선생님들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음동화 활용 작업이라고 했어요. 원본을 펼쳐보면 이게 A북이에요. 숲속의 오솔길을 타박타박 걷고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풍 가는 당나귀 바보. 이거는 페이지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꼬마 아이들 스스로가 소풍 가는 당나귀 바보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7세인데요. 원숭이에 숭이를 두고 원만 써보게 하는 당나귀의 기, 쓰기가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얘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색칠하세요라고 표현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색칠 안 해도 돼요. 여기 지금 나무가 나무같이 보이죠? 실제로 보시면 이거 휴지를 붙였어요. 휴지를 붙여서 이 갈색은 어떤 색깔로 냈냐면 커피. 먹던 커피로 휴지를 꼭꼭꼭 찍어서 이렇게 붙여서 나무. 그러면 실제로 손을 갖다 대면 오돌도돌하면서 질감도 느껴지고요. 색깔도 나무 같죠. 그래서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피카소 책입니다.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림 하나 단서를 주고요. 이게 어떤 거였는지를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엔드북을 먼저 보신 그 교사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원본도 이야기 길지요. A북도 장수가 많아서 너무 벅차고요. 마지막에 E북 피카소를 봤더니 더 난감해요. 저 공백을 다 어떻게 메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해서 제가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하시지도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선생님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여기 엔드북을 하는 동안만큼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아이들한테 도와줄 것이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주차별로 설명할 때 좀 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나타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빈 여백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활동지 뒤에 저희가 붙어 있는 것들을 오리거나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이는 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피카소에는 나타내고 싶어요 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고 싶어요, 나 나타내고 싶어요 밑에 이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란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치중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 아이들의 특성 또는 능력에 따라서 문제를 좀 바꿔주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런 융통성으로 좀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엔드 글 쓰고 싶어요. 이게 7세형인데 간단한 문장 학습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려왔어 쿵쿵 발소리가 말소리가 두런두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흩어져 있죠. 문장을 이루는 낱말들이 흩어져 있는데 책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이걸 보면 바로 순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쓰기도 좋겠고 요렇게 한 대로 줄잇기를 해도 좋겠고 쓰자라고 해서 반드시 쓰시면 힘들겠죠. 아이들이 쓰게 하면 선생님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좋고요. 손으로 안 써도 좋아요. 아까 중간에 있던 그 중간 과정에 나와 있는 그 과정지를 가지고 글자들을 오려서도 붙이게 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일단은 페이지 이제 모양만 대충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권의 책으로 4주차에 걸쳐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주차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1주차에는 선생님들이 원본을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원본을 보여주는 것,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1주차에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워크지 만지시지 말고요. 원본 하나에 A북, E북 이렇게 3권이 있거든요.
원본은 1주차에 다룹니다. A북은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다루는 책이에요. 마지막 얇은 2북, 책 읽는 피카소는 4주차에 마무리하는 건데요. 이 원본 읽기는 처음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림책 접근할 때 그림 먼저 보여주시죠. 표지를 펼쳐주시죠. 요렇게 다 펼쳐주실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림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보여만 주세요. 아이들이 표지를 보고 이게 뭔지, 무슨 그림이 있죠, 여기? 거북이 그림이 있죠. 거북만 있나요? 다른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1주차에 할 거는 1주차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부터 먼저 보여주는 거.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가면서 그림을 자세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그림 보이세요? 이 책? 원본의 책 보이시죠? 예쁘죠? 예쁜가요? 네. 뭐가 예쁜가요? 반짝반짝? 네. 거북이 등이 되게 예쁘죠? 이거 되게 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좋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림의 기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이거 너무 예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책 펼친 김에 잠깐 제가 책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아이들한테 좋은 책, 그림책 보여줘야 되죠. 맛있는 거 먹여줘야 걔네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남편이 어디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집에 와서 흉내라도 내죠. 그죠? 근데 맛있는 거 생전 안 사줘요. 먹어본 게 있어야 집에서 집 반찬을 해주죠. 그죠? 음식 솜씨가 없다면 남편 탓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잘하는 아이들한테 그림은 좋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값싸고 허접한 거 말고요. 이렇게 그림 잘 돼 있는 거. 아마 보시면 5단계 10권, 6살에 10권. 각마다 똑같은 기법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없어요. 네, 다양하게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림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책이고요. 이 책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안 찍고 못 찍게 하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시죠? 이거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저희가 중간에 A북이에요. 마음대로 찍고 가지고 놀려고요. 그래서 요거 읽어주시고 그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주시기를 권하는데 목소리 아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QR코드. 자, 뒤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세요? 네. 이거를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식을 시키면 여기서 예쁜 동화구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요. 그림 먼저 보여주시고 글 한번 읽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주차 수업은 끝. 그 다음에 2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주차 간단하죠? 1주차는 그냥 그림 보여주는 거 놓치지 말고 구석구석 페이지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과 틀린 얘기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그렇게 보게만 해주시고 동화구연과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내용을 듣게만 한번 해주는 걸로 1주차 마무리를 할게요. 자, 2주차 들어갑니다. 제가 2-1, 2-2 아까 1주차에도 마찬가지 1-1, 1-2라고 표시한 이유는 기관마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평균 독서 수업을 주 2회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수업은 2주차 이렇게 하라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 보시면은 2주차에 처음 시작할 때는 A북 전체를 훑어보게 하자. A북이라는 게 아까 그림으로 보셨지만 요거예요. 말랑말랑하게 나와 있는 요게 지금 A북, 엔드북이에요. END가 아니라 AND. 자, 요렇게 이거를 우리가 1주차에 만약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독서 수업을 했다. 지난주 첫 주차에 독서 수업을 그림을 보여주고 글을 읽게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더라? 이렇게 확인하시죠. 똑같이 2주차에 들어갈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들려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목소리 안 내셔도 된다고 그랬죠. 자,
테이프 들려주기 전에, 앱으로 QR코드로 들려주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애들한테 먼저 훑어보게만 해주세요. 먼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쌍둥이 책이다 보니까 닮아 있거든요. 닮아 있어서 아이들끼리 좀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요? 6세 이전,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이야기의 기승전결의 흐름을 걔네들은 잘 모른대요. 모르는 아이한테 이걸 강조해서 자꾸만 듣게, 알게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아이들은 버겁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도 정말 원인 결과 정도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거를 아시고 아이가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는 아이인데 두세 숟갈만 먹으면 배가 부른 아이인데 끝까지 먹일 엄마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그냥 훑어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었을 때는 이야기를 좀 하게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끔 3, 3, 5 이렇게 그룹을 좀 만들어주고 조그마한 그 꼬마 책상에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면서 초등학교 가면 왜 모든별 수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마주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지네들끼리 좀 떠들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여하시지 마세요. 참견하시지 말고요. 아무도 안 보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있잖아. 거북이가 사실은 이렇게 영양을 구한다고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까마귀를 만났어. 까마귀는 뭐를 잘할 수 있대. 말이 되든 안 되든 걔네들이 좀 떠들 수 있도록 한 5분 이런 정도 시간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스티커를 붙이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자, 저희 엔드북 뒤편에 보면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색칠하거나 하는 미술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책인데 스티커 한 장 하고요. 뒤에 보시면 오리거나 손으로 찢어서 붙일 수 있는 활동지가 2장이 붙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색칠 싫어하는 아이도 사실은 스티커로 메우면 되고 찢어서 붙여서 거기다가 풀로 붙이게 되면은 완성도가 있게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어려워하시지도 말고 이 2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스티커 붙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랑 얘기를 다 들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뒤로 한번 가서 보면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 떼서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첫 페이지부터 붙여주면 좋겠는데 안 붙여요. 첫 페이지부터 하네요. 아이들의 특징은 지가 원하는 데에서부터 먼저 보죠. 그렇게 아니야 처음부터 차례차례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놀 때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재료를 선택을 해요. 색연필이 됐든 크레파스가 됐든 종이가 됐든 여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붙일 때도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아이는 아까 봤다면 나무에 아니면 거북이 등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색칠을 하거나 종이를 붙이거나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하게끔 잘 살펴만 봐주시고 아니야 거북이 등은 색칠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색종이를 붙이라고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이미 그 아이들의 욕구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놀 때도 그 아이들이 놀이를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엄마 욕심에 우리는 알죠. 저도 경험했는데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지네가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자꾸 넘겨가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는 또는 우리 선생님은 그 장면을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어느 페이지 하나를 펼쳐서 이것만 가지고 그 시간 수업 20분, 30분을 다 끌어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상관없죠? 그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다 연결 못하는 아이들이라 했어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라서요.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들하고는 독서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작가가 적어놓은 글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가가 써놓은 글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이들 머릿속에서 상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2차 시에, 2주차에 이렇게 A북 전체를 한번 훑어보게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 뒤에 있던 활동지 하나를 손으로 찍거나 가위질이 가능한 아이들은 가위질을 해서 빈 곳을 메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거는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좀 똘똘하잖아요. 그죠? 스티커 붙이고 손으로 찢어 붙일 건데 안전사고만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면 자유롭게 좀 갖고 놀게 해주세요. 엔드북은 갖고 노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2주차에는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3주차에는 뭘 하느냐? 네. 색칠하기, 색종이 꾸미기 이런 말들이 있지만 낱말 읽어보기가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그 학습적인 부분 낱말 읽어보기는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옷의 엔드북을 보게 되면 거북이라든지 짧은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림하고 글자가 동시에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그 아이들이 원본을 읽게 되거나 엔드북 아까 스티커 붙이고 활동지 붙이고 하면서 그 글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낱말을 익히는 데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라는 거를 제가 다른 데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3주차에는 색칠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색칠하기하고 색종이 붙이기가 두 개 나란히 있는데 이건 역시도 선생님들이 이제 감 잡으시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서 하라고요. 강조하시지 말고 색칠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색칠하고 그 다음에 색종이로 그거를 거북이 등을 붙이고 싶어 하는 아이는 그렇게 붙이게끔 하도록 선생님들이 안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도 역시 마지막 엔드북을 꾸미게 될 것이고요. 잘 안 꾸며도 돼요. 2주차, 3주차에 A북을 잘 안 꾸며도 돼요. 자, 피카소. 뭐가 지금 내용이 좀 많아요. 피카소 영역이 말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글 쓰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피카소 영역은 이렇게 다 여백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글쓰기 영역인데요. 앞으로 가서도 보시면 이렇게 여백이 있고요. 또 하나 나타내고 싶어요. 자,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이거를 4주차에 다 꾸며주셔야 돼요. 말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글 쓰고 싶어요. 한 주차에 이 세 가지를 다 꾸며야 된다고요. 굉장히 벅차죠. 그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했던 A북을 찢어서 여기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주차, 3주차 했던 A북을 찢어서 여기를 메울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안 그려도 되죠. 선생님들이 손잡고 그려주거나 색칠을 해줄 필요가 없게 돼요. 엔드북 2주차, 3주차 했던 엔드북 어떻게 하자고요? 찢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았다면 그 놀아서 열심히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그 흔적들을 다 찢어서 증거 인멸을 해서 여기다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만큼의 백지가 아이들한테는 좁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림들 보셨죠? 찢어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흰 여백에 꽉 차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A북의 글자들이 키워져 있어요. 원본보다 글자의 양이 줄어들면서 그 공간에 글자를 크게 배열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우리 NI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아시죠? 오려서 그 글자를 붙일 수 있고요. 사실은 말하고 싶어요에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 단어를 설마 붙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한마디라도 말하게 되면 말하고 싶어요 영역의 학습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4주차의 흐름 중에서 1주차에는 원본을 읽게 한다. 원본을 읽게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페이지마다 구석구석 읽게 해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연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화를 들려주자. 그 다음에 2주차 A북 들어갈 때도 역시 시작할 때는 구연 선생님의 읽어줬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만들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스티커를 쫙 붙이는 걸로 그 2주차 활동은 마무리하자. 그 다음에 3주차 또 수요일이 되었을 때 동화구연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동화를 먼저 들려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색칠하거나 색종이를 찢어 붙이거나 낱말의 스티커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3주차를 메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깝지만 선생님들이 애써주신 게 아깝지만 마지막 4주차에는 아낌없이 그 책들을 다 찢어서 여기다가 붙이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갖고 가는 책은 원본하고 피카소 2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A북은 사라집니다. 화근 덩어리가 사라졌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안도하고 계셔. 어머 그렇구나. 제가 이 반응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봐요. 제가 설마 저도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일 많으신 바쁘신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A북은 사라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닥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맞죠? 그죠? 네. 선생님들이 일일이 안 붙여줘도 좋아요. 진짜예요. 아이들끼리 3, 4, 5 짝을 지어서 지네끼리 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끔만, 싸우지 않게끔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관여하고자 할 때 엔드북의 취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목적이 다 사라져요. 얘는 어떤 책이라고요? 예, 그냥 노는 책이에요. 왜? 근거 없이 놀리는 게 아니에요. 6세 이전에 이야기 잘 구성 못한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즐거워야 되죠. 우리 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이 시기에 습관이 잘못 들여지게 되면 정말로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어쩌면 책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유치원에 이렇게 부모 교육을 저녁에 가게 되니까 어떤 그 원의 엄마가 항상 지금 생각이 나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얼굴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지? 아,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제가 하는 강의가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쫄아요. 반응이 없으면. 쪼는데 무섭더라고요. 바로 딱 앞에 앉아서 표정이 자꾸 굳어지면서 눈을 아래로 자꾸 내려 뜨길래 빨리 끝냈어요. 집에 가셔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후다닥 쫓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7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선생님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 아이들을 자기 지금 7살짜리 아이를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줬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하루에 책을 그것만 욕심도 많으시더라고요. 10권? 읽혀놓고 그걸 다 읽으면 상을 주게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보시기에 이 책이 되게 만만하게 보이죠. 얇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그림책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책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했고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숙제였고 부담스러웠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어두워졌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싫어하는 시점에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혼자서도 영화관 가요. 틈만 나면 가요. 가는데 커피 들고 빵 하나 들고 갈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데이트하는 장소로서 제 개인적으로 절대 영화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데이트하는 장소가 맞나요, 거기가? 네. 어두컴컴해서?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싫은 게요. 저는 사랑을 할 때 좋은 사람하고는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바라보라는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렇다면 영화관이 왜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화면만 봐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바쁜 세상에 어쩌다 연인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자주 못 만난다면서요. 바빠서.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바라보기도 아까운데 시간이 어떻게 영화 스크린을 2시간 동안 보고 그게 무슨 데이트냐고요. 저는 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혼자서 가도록 영화를 좋아하는데 갈 정도로 만약에 제가
남편한테 나 영화비 좀 이렇게 후원해줘 하고 영화비를 받는데, 알았어, 네가 날마다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을 만큼 내가 돈을 줄게. 조건이 있어. 갔다 오고 나서 영화 감상문을 써서 나한테 제출하기를 바래.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의 영화비를 지원해주겠다. 가시겠습니까, 영화관에? 아니요. 안 갑니다, 저도. 왜요? 하필이면 말하기도 아니고요. 써달래요. 영화를 본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할 줄 아니까 들려주겠는데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그 아이는 그 문제에 부딪혔던 거예요. 너무나 많았고요.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는 계속 달아나고 싶어 했어요. 책에서.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만은 지금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 원에서 어떤 아이들이, 또 우리 집에 어떤 아이들이 그런 현상에 지금 책과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엔드북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가자. 취학 전이잖아. 걔네들은 지네가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에요. 단어 몇 개 가지고 겨우 말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욕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부담 없이 가자. 이 그림책 하나, 이거 우화라서요. 우화는 구전되어 있는 거를 나름대로 정리한 거겠지만 장작의 그림책을 본다면 아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책 하나를 만드는데요. 그림책 하나 저도 써봤거든요. 구상에 얼마나 오래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책은 그림이 있다 뿐이지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이 책 하나를 그리고 글을 쓴 작가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오한 진리, 나름대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을 한 아이에게, 그것도 꼬마 아이에게 10권씩, 하다못해 반절 줄여도요 5권씩 하루에 읽게 했다는 거는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한테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르고. 맞죠, 그죠? 하나를 여러 번 봐도 돼요. 아이들이 그림책 읽는 특징 중에는 반복하는 거 좋아하죠. 왜 반복하는 거 좋아할까요? 유아교육 다 하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해봤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그래도 정리하자면 반복은 아이들의 뇌의 세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스쳐 지나가는 자극은 머물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놀이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반복이 머릿속에 결합을 가지고 와서 내 세포의 성장, 성숙을 돕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죠. 또 반복을 하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자신 있죠. 그 자신감은 자기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꼬마 아이들. 우리는 후자에 많이 관심을 두지만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은 반복을 좋아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같은 것도. 그래서 뭐 깍꿍놀이를 하거나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도 걔네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경우도 그렇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 10번 읽으면 10권의 효과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몇 번 읽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다를 거다는 거. 이런 그림책의 효과를 가지고 다독을 시켰더니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수월하게 가고 싶어요. 마지막 4주짜까지 원본을 통해서 읽어주고 그림으로 스토리를 나름대로 정리하게 해보고 실제 동화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2주차, 3주차에도 동화의 스토리는 계속 들려주세요. 선생님들은 그냥 앱만 열어서 흘러나오게끔만 해주시면 되고 읽어주실 거는 없어요. 아이들이 1주차에도 듣고 2주차에도 듣고 3주차에도 듣고 4주차에 시작할 때도 듣는다면 스토리를 거의 외우겠죠. 그죠? 그렇게 들려주고서 마지막에 책 읽는 피카소에다가는 그 2차 시에 했던 3차 시에 했던 그 A북을 다 찢어서, 그죠? 옮겨서 붙인다면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은 수월하게 될 것이고, 이 작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달 3월 이 한 달은 선생님들도 조금 헤매게 될 거고요. 아이들도 조금 헤매게 될 것이지만 4월 달에 엔드북 교재가 왔다. 아이들한테 나누어 갔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1주차에 책만, 원본만 줬을 때 찢는 책 달라 그럴 거예요. 아이들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던데요. 들어보셨나요?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손만 닿으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그 아이들은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은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북을 마음대로 찢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찢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요. 정말 찢어도 돼요? 당연하죠. 표지를 찢게 하니까 더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걱정하셔요. 너무 앞서가는 거. 집에 있는 책 죄다 찢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건 찢는 거 아니고 엔드북 남은 거 들고 와서 마저 찢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었고, 엄마들의 욕구 그 한글을 조금 깨치게 하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찢거나 오리거나 붙이거나 색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놀이의 교재로서 엔드북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이 비슷한 색칠 공부도 있지 않았나 싶지만, 장점은 아까 책이 참 예뻤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결성을 좀 그래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능을 충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책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은 19살 때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대입 논술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친구처럼 옆에 있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책이 너무 많아서 뭐든지 과하면 다 못하는 것,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협회장님하고 여러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 책이 이미 독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너무나 원에 값싸게 공급되고 있죠. 책 모양을 하고 있지 책다운 책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처럼 아까 저 거북이의 그림이 아주 가는 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싫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해요. 이거요. 저 보라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라색이 지천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림의 느낌도 온화해서 좋고요. 포근해서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그림의 패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더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아이들은 개개인 보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대중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학교 교육은 어느 중간의 틀에 맞추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나름의 또 당부예요.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잘 살펴주시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좀 선생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뿌리를 내리는 유아기의 독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드북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게 독서 지도를 하는 교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었다면 선생님들의 수고가 좀 덜어질 수 있겠죠? 네. 풀만 좀 많이 준비해주세요, 원장님들. 그리고 손으로 찍게끔 좀 해주시고, 엔드북이 3월 달에 그 A북은 종이가 약간 두꺼워요. 좋게 만들려던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손이 좀 힘이 없더라고요. 4월 교재부터는 얇게 나옵니다. 잘 찢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질문 3개 나오기 전에는 안 갈랍니다, 저도. 네. 네, 우리도 한이라고 선생님용, 엄마용 해서 이렇게 페이지마다 나누었는데 그거 안 나올 거예요. 3월 교재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간혹 먼저 찍은 교재는 몇 개가 표시되어 있을 건데 그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아까 A북 2주차, 3주차 할 때 아이들은 중간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끝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해주시면 돼요. 예. 또요? 또 어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네. 네.
네,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빠진 설명입니다. 지금 이 책은 먼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A북들은 먼저 제작이 되어 있어서 3월 달에는 그 표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독서 수업이나 뭐 하고 나면 이렇게 그 일지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일지 쓰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해서 제가 지금 마침 편 데가 어떠냐면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서로가 말이 통하게끔. 여기 이 페이지는 보면 친구들이 자꾸 당나귀를 놀리거든요. 놀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친구 맺기가 안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아이들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역적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리과정의 어떤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여기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대단한 영역 아니고 예술 영역이라고 해서 대단한 영역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숲을 가게 되면 5가지 영역이 다 이루어진다. 나뭇잎 하나 따면서 폴짝 뛰면 신체 건강 영역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콧노래 한번 부르면서 줄 맞춰서 가게 되면 예술 영역이 소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책에 표시를 해뒀어요. 그런데 없는 책은 먼저 찍혔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사업 설명회도 했어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찍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책들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원본에 없더라도 티칭 가이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티칭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기관에 공급되는 티칭 가이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데서 주시는 그 레시피의 티칭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봤더니 제가 그쪽에서 주는 워크지를 가지고 있는 티칭 가이드처럼은 엔드북은 만들지 않았어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티칭 가이드에 올라갈 내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하죠. 마지막에 4주차에 피카소 해주실 때만 발문 한 4-5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스토리를 정리하게끔. 그래서 매달, 매주에 하는 영역의 대표적인 활동들은 다 같아요. 단지 이제 선생님들은 엔드북을 하시게 될 때 아이들 데리고 따뜻한 날에 뭐 숲에 잠깐 갔다 왔다거나 뭐 운동장에서 잠깐 놀았다거나 이랬을 때 주변에 있는 풀잎 하나라든지 꽃잎 하나 이런 거 하나 따서 들어오면 엔드북을 꾸밀 때 실제적으로 색종이가 아닌 자연물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나뭇잎도 좋고요. 그런 것들로 좀 꾸며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 가이드 보시고 웃지 마세요. 제가 막 자세하게는 못 적어놨어요. 그런데 주차별로 이렇게 하나씩 했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전화 받았던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월간 계획서를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월간 계획서 티칭 가이드로 대신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매주 엄마들한테는 알림장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번 주 독서의 주제가 뭔지를 써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가 안 됐어요. 어떤 분이냐면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지사장님이 이제 그 파트를 맡고 있는 담당자 분이셨는데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못 알아듣고 그쪽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월간 계획서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는 활동의 목표가 주제가 돼요. 이 엔드북은. 이해되시나요? 책이 한 권이죠. 한 권이었을 때 주제가 하나거든요. 이 주제를 4주차에 세밀하게 풀어가는 거라 첫 주차에는 마음동화의 무슨 책 중에 어떤 표현에 치중을 한다, 색칠하기를 한다거나 아까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하는 활동의 주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이 엔드북은 일반적으로 4권이 주어지는 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독서 코칭하고 다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네가 대표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또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무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니 우리 엔드북을 보지 않았습니까? 교재를. 그걸 하나를 가지고 월간 계획서를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죄송한데 그런 항의가 들어올 거다 내지는 문의가 들어올 거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이 어떤지 월간 계획서 저 알아요. 딴 데 레시피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레시피는 제가 본 레시피는 한 주에 책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주제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권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의 포인트가 다른 걸 월간 계획서로 작성을 못 하신다 하니 그러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하나만 샘플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의 첫 번째 대답이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렵겠다. 왜 어려우신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엔드북을 잘 모른답니다. 엔드북을 모르는데 월간 계획서가 어떻게 보기 샘플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드북은 일반적인 독서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우리는 놀자예요. 그래서 제가 엔드북을 가지고 놀자, 먹자, 알자로 주제를 정했어요. 일단 노세요. 놀다 보면 먹는다는 것은 아까 정독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제를 공유하게 되는 알자까지 학습 목표를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놀리는 게 좋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세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순서 정해놓지 마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쪽부터 하시고 다치지 않게끔만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4주차에 한 번만 선생님들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어떻게? 집으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엔드북을 잘 찢어가지고 제대로 붙여서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갖고 가서 엄마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이었니라고 하면 아이들은 아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왜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스토리를.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였어 엄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엔드북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간 아이들은 책을 즐겁게 먼저 만났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어떤가요? 가능할까요?